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소장입니다. 2021년 12월 17일 주식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모양새는 갖췄다. 그러나 금요일인 게 아쉽다. 예,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12월 말까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불확실성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 금요일에는 항상 좀 주식시장이 그 뭐랄까요, 지루하게 혹은 또 좀 약하게 움직인 게 사실인데, 오늘은 금요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선방을 하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보면 모양새가 좀 갖춰졌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토요일 일요일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간이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왕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차트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코스피 200 차트를 가지고 저는 시장의 어떤 기준점으로 잡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금 또 방송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 뭐랄까요, 화면이 작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거래량이 늘었어요. 외국인도 좀 순매수를 좀 해주고 좀 세게 했어요. 오래간만에 한 5천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일 이동평균선, 13일 이동평균선 이런 부분들을 살짝 깰까 말까 거의 갖다 대는 모습을 보였다가 어떻게 보면 양봉을 대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대양봉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양봉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모양새를 갖췄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저항선이 400포인트의 저항선이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일단은 대양봉으로 바짝 갖다 댄 거죠. 어제는 그 뭐랄까요, 장중에 저점에서 대음봉이었다가 그 종가가 쭉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오늘은 아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쭉 긁어 올리는 그런 형태의 양봉, 뭐 대양봉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를 보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항선을 돌파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제일 좋냐면 강하게 대양봉으로 그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갭 상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어떤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격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거래를 했어야 하는 투자자들이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그 호재나 악재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봉에서 가장 좋은 봉은 갭상승을 한 뭐 점 상한가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매물이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그 참여자들이 의견 일치를 봤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갭상승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매수하는 측의 어떤 싸다 내지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비싸다 내지는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부딪히지가 않는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갭상승 또 갭하락 이런 식으로 가격의 공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대양봉이나 대음봉이라는 건 무슨 소릴까요?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 뭐랄까, 대양봉을 먼저 설명을 하면 시작할 그 하는 그 순간에는 뭔가 이렇게 뭐 달라진 게 없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수식이나 재료 같은 게 나타나면서 기준가보다 훨씬 아래인, 그러니까 갭 하락을 시작을 해서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양봉의 형태다. 갭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봉의 형태를 충분히 나타내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143%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굉장히 갖췄다. 여기서 이제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되죠? 대양봉으로 한 번 더 대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거 뚫으면 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두께를 얇게 만들어 놨다 지금. 그래서 그 뭐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건드리기만 해도 구멍이 날 것이다. 위로 말이죠. 예, 그런 측면을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점은 12월 말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지배할 것이다. 이것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못하죠. 그리고 또 뭐 사실 대주주냐 아니냐에 따지는 것도 조금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냥 지금 현재의 어떤 법적 규제를 살펴본다 그러면 1년 내에 올해 1년 내에 맨 마지막에 가령 10억이 넘으면 대주주가 되는 거고 한 종목당입니다. 그리고 10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대주주라고 분류된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양도세를 물리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식 투자에서 농특세와 거래세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수익에 대한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은 물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2023년부터는 전 투자자들에게 뭐 대주주만 양도세가 있었는데 전 투자자들에게 양도세를 공평하게 물리겠다. 이게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대주주 양도세가 이 마감 전까지 올해 12월 그러니까 30일 날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 전까지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를 물리겠다. 그러니 지금 주가가 급등한 국면에서 봤을 때는 90% 정도 그러니까 9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10% 오르면 9억 9천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유자들은 물론 이제 크게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에 속하는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른 자기의 포지션을 정리해서 그 요건을 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대주주 양도세가 시장의 어떤 흐름, 특히나 1조 원 미만의 개별 종목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큰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보면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크리컬 종목이라고 하죠.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시크리컬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 예로부터의 공식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경기 민감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시가총액 대형 제조업 업체들이 종목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목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 소장의 이 시황 리뷰는 오늘의 시황은 항상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디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봅시다. 지금 지난 화요일이죠. 수요일이네. 수요일부터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3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선 위에서, 그러니까 20일 이동평선 위에서 지금 지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현재로서는 뭐 아주 미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예측이나 예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정비율 봅시다.
자, 이틀 연속 올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217개에서 221개가 됐으니까 단 4개밖에 안 늘어난 게 없습니다. 자, 다만 역배열은 조금 다른데요. 500개에서 457개요. 근데 이것도 보면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도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지금 암묵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 암묵적으로 움직이는 상승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굉장히 강하진 않다.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승 종목 수를 제가 카운트하는데 어제는 195개가 그 카운트가 됐고요. 오늘은 145개가 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제가 3% 이상 상승한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의미 있는 상승 종목 수가 한 50종목 빠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이 그 저항선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를 보면 1개, 그리고 4주 신고가는 지금 3일 연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신고가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카운트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이런 그 수치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는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안 된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다만 4주 신고가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정 소장의 오늘 종목 리뷰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공하는 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월요일날 그러면 그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어제하고 똑같은 멘트를 일단은 달아놨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버티면서 나름대로 개별 종목들의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틀 연속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미국 시장의 결과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냥 우리 시장만 보자. 그러니까 외부 변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이 영향력이 상당히 지금 현재로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한 방에 훅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저항선을 앞두고 아주 그 뭐랄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 또 그 뭐랄까요 약간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러면 이건 돌파를 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다음에 어떤 목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의 목표가가 상당히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 상단에다 갖다 놨기 때문에 갈 시점에서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떨어질 일만 남는다는 건 결국은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의 어떤 그런 그 수익률이 떨어지는 박스권 하단으로 가서 결국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시장 투자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월요일에 못 가면 수익 달성 종목들은 모두 정리하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익절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는 미국 시장 거들떠 보지 말고요. 우리 시장 자체에서 양봉의 형태를 띠느냐, 음봉의 형태를 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최소한 2, 3% 이상의 강력한 상승세를 지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00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분간 무슨 산타랠리 이런 말들이 있던데 다음 주에 그 흐름이 굉장히 행복한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얘기해서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 아니면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단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매도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달성된 종목들은 이제서는 이익 실현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주식시장 정리를 한번 마쳐보고요. 잠시 후에 종목 리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